안녕하십니까, 과정맨입니다. 지금 10시 다 됐고요. 슬슬 일을 나가보려고 밥 먹고 쉴 거 다 쉬고. 저는 참 아침형 인간이 못 되나봐요. 10년을 넘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녔는데 늦잠 자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질문을 주셔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4톤을 해보고 싶은데 질문이에요. 나간 게 좀 있는데 3.5톤 하시다가 15년 넘으신 분, 왜 5톤 단발이 끌고 다니시는 분 영상 하나 있었어요. 3.5톤, 2.5톤, 3.5톤, 5톤까지. 네, 그렇게 차를 짧은 거를 뽑는 이유는요, 3.5톤 합짐, 머리보다 옆이 폭이 더 크잖아요. 여기 양쪽으로 두 파레트가 들어가요. 3.5톤이 양쪽으로 두 파레트가 들어가는데요, 거의 8개까지 실리나 봐요. 톤 파레트를 실었을 때 8톤까지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위험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뒷바퀴가 들릴 정도로 막 바퀴가 안으로 쑥, 윙은 이렇게 윙이 요만하면은 바퀴는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으로. 근데 3.5톤 거 짐자보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카고랑 윙바디랑 다 합쳐서 얘기 드릴게요. 무게가 쉽지가 않아요. 네. 3.5톤은 개근 따위를 안 지나가도 돼요. 문제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5톤 차 단발이나 아니면 5톤 차를 사서 축간을 땡겨서 4톤 차처럼 8바레트만 들어가게 만들어서 타는 방법이에요.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타는 거. 좁아서 5톤 차들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5톤 10m 20짜리들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3.5톤 짐을 2개를 실는다거나 뭐 이렇게, 그분 같은 경우는 합짐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고 그냥 일반 단발이로 가도 좁은데 물건은 운송료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4톤 차를 사도 될까요? 라고 처음 다시 해보면은 4톤 차가 엄청 비싸잖아요. 3.5톤도 요즘 7천만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용으로 뽑으면. 현대 거 같은 경우 몇백만, 뭐 부가세까지 취등록세까지 다 하면 7천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저 이제 가정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5년을 버텨야 돼. 5, 6년을 버티는 게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는 참고로 실패했다고 얘기 드렸어요. 저는 실패했고 경험을 안 하겠다고 얘기 드렸고, 해보시면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절대 이 게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새 차 사가지고는. 그건 제 입장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에요. 저는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돈을 벌고 싶은 거냐, 화물차의 노예가 되고 싶은 거냐, 이 두 개인데, 제가 만약에 젊었을 때, 결혼 안 했을 때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차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내가 만약에 영 초보다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그냥 4톤을 하고 싶으시면요, 4.5톤 뭐 5톤 축 사서 잘라서 댕길 것 같아요. 잘라서 비용이 들어가도 그게 새 차 사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차피 축간 줄여서 조금만 싣고 댕기실 거잖아요. 댕기시면은 차는 거의 안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벌고 싶으실 거면은 이제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차를 막 운전을 좋아하시고 조금 여유가 있어요. 돈이 조금 가지고 계시고 제 친구처럼 퇴직금 받아서 이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새 차로 가시겠죠. 왜냐면 올해 10년씩 타야 되니까. 근데 저도 10년 넘게 저런 똥차를 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거예요. 편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집에 500만원 정도 갖다 줘야 된다,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다 할부 찍으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커피 따뜻한 거랑 하나랑요. 크진 않더라고요, 차가. 짧은 차 같은데 4톤 오리지널 그 저상 있잖아요. 축이 있으면은 좀 더 안전하게 댕기겠죠. 축간을 앞으로 중고차 사시면서 축간을 땡겨달라 그러세요, 중고차 딜러들한테. 그러면 땡기면은 윙을 자르면은 비용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하실 것 같으면은 할부가 60만원, 70만원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60만원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5년이라는 시간이 좀 많이 고통스러우시고, 지금 중고차도 할부를 길게 해주고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 하신다고 짧은 차로 그냥 요 정도 차죠. 요 정도 차. 이게 6m짜리인데요. 축이 달려있으면 베스트겠죠. 근데 제가 5m 40으로 줄여본 차가 있거든요. 카고를 그렇게 줄이면은 거기다가 저렇게 윙도 줄이는 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줄일 수 있으면은 새 차 사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시면은 부담 없이 오래오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운전은 돈도 되고.
그러니까 맨날 빈 차로 다니는데 차가 망가질까요, 여러분들? 암만 똥차여도 제 얘기가 저 새끼가 뭐라 그러는지 뭐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제가 느낀 거를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 그리고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3.5톤 차는요, 초보분들 보시라고 얘기 드릴게요. 승차감이 완전히 근데 제가 아까 4.5톤 5톤 차 잘라서 하라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승차감이 그나마 있어요. 의자가 시트가 에어로 되어 있고 내가 운전했을 때 피곤하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3.5톤은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아, 이거 승차감이 진짜 안 좋아. 그러면 4톤으로 잘라서 타고 댕겼을 때는 승차감도 좋고 그냥 그대로 몸으로 다 느끼면서 댕겨야 돼요. 3.5톤은 4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5톤부터는 승차감도 낮고 일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조금 무거운 것도 실어도 축이 있기 때문에 내려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고요. 이게 3개, 4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그리스를 계속 자주 쳐주셔야 돼요. 관리만 해주시면 괜찮은 부분이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가 4톤, 3.5톤, 4톤 짧은 차로 했을 때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화물 지입제 폐지 뭐 이거 막 엄청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되고 나서 해도 어떤 내용인지 되면은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어플에 보시면요, 축자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밴드 얘기 잠깐 하려고 이거를 밴드방에다가 저렇게 올리잖아요. 여기에 있는 화물을 밴드방에다가 만약에 저렇게 막 13톤 올리면은 요걸 한 바가지를 쳐먹습니다. 미친놈 소리 들어요. 돈이 뭐 운송료가 좋게 올리고 뭐하건 상관없어요. 저기다가 올리는 순간 그냥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저렇게 올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력 오래 되시고 뭐 하신 분들은 절대 저런 일을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저렇게 무겁게 안 싣고 댕겨요, 다들. 지금 2006년식 뉴파워티 끌고 댕기고 있거든요. 새 차 타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 형도 당연히 가정이 있죠. 제 가정이 있는 기준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본 게, 지금 한 돈이 조금 있었나봐요.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그걸로 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차를 끌고 댕기다가 저가의 차를 끌고 댕기다가 고가의 차를 타고 댕기면은 들어가는 비용과 요소수부터 해서 온갖 수리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포기하고 2006년식 그냥 쭉 타겠다고 지금 타고 있고요. 안 바꾸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오래하고 날수록 절대 차를 못 바꿔요. 근데 이제는 제가 분명히 몇 번씩 얘기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이거 월급 좀 집에 갖다 주려면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시간을 갈아 넣어야 돼요. 밤낮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갈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게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못 가고 중간에 포기하시고 지시고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가시는 거예요. 맨날 차 고치다가 끝나는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는 맨 다 새 차들만 타고 다니세요. 다들 새 차들. 이거 솔직히 1톤 차 하는 사람들도 제 처남도 생수 배달하는데 한 500씩 벌거든요. 많이 벌 때는 600도 벌고 650도 벌어요. 1톤 차로. 2.5톤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벌어요. 근데 굳이 큰 차를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좀 편하다는 거, 뭐 이렇게 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안 만지고 뭐 이렇게 윙만 열고 뭐 이렇게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돈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문제 드렸던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거예요. 할부 250을 내기 힘든 거예요. 250. 그럴 바에는 그냥 몸이 좀 고돼도 1톤 차로 수익 내시는 데서 날 수도 있고, 여건이 되시면 큰 차로 하시는, 이 차 쪽만 얘기 들었을 땐 그래요. 이 차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유튜브를 한 사람이고요. 겁나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나자빠지고, 겁나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뛰면서.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다들 그렇게 말을 하세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작은 차로 단발이로 가고 싶다고. 또 단발이를 얘기하고, 큰 차 하시다가 5돈 축차 10m 20짜리 하다가 할부 아주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세이브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세이브는 시킬 수 있을 거니까 차 줘버리면은 할부는
그러니까 3년 정도, 2,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세이브는 되거든요. 2, 3년 정도 할부 찍으면은 차 팔았을 때 돈이 안 남더라도 세이브는 시킬 수 있어요. 내 돈을 안 줘도 차는 팔 수 있어요. 새 차 샀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차로 해보라고 하는 말은 중고차 사도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다시 되팔았을 때도 크게 영향이 없고 내가 잘못된 정보력 없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별의별 댓글이 다 있는데요. 하여튼간 저는 제가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실정보다는 정상적으로 일을 못해요. 그냥 안 하면 될 거를 요것만 보면은 눈이 뒤집어지시나 봐. 이렇게 뒤집어지나, 운송료 좋다 하고 뒤집어지시나 봐. 그리고 또 싣고 가요. 무거운 거를, 엄청나게 무거운 거를. 그냥 무거운 게 아니고 엄청나게 무거운 거 또 싣고 가요. 그게 그러니까는 좀 어려움, 전달하는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면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좀 문의드릴게요. 4.5톤 단발이. 그 차는 3.5톤까지 진입하시나요? 네. 차가 네. 2.5, 3.5다를 네. 일본 업체차 처리 안 하는 바로 같이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2.5, 3.5 방에 네. 적어 후 1분 이상 처리 안 하는 5톤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5톤 축차도 그게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택배 마켓업티네. 여기 보시면은 8파레트, 7파레트, 이런 거는 저희 차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저런 거는 저희는 손 안 대고 7파레트 이런 거. 그러니까 5돈 3.5톤 하시는 분들이 5돈 단발이로 가시는 경우에 이거는 경력 있고 오래 해보신 분들은 3.5톤 타시다가 무거우니까 5톤 단발이로 가셔서 3.5톤이랑 5톤 단발이를 뽑는 이유는요, 자신이 있으시니까 뽑으시는 거거든요. 3.5톤 경험이 있으시니까 5톤 단발이를 뽑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입한다 그러면은 5톤 축차를 짧게 잘라서 5m 40이면 5m 40, 6m면 6m, 5톤 3.5톤이 8발이 들어가니까 4m 40 정도 되나봐요. 4m 40, 50 되나봐요. 5m로 자르면은 5m 40이나 5m로 자르면 그러면은 이제 일이 많이 편해지겠죠. 용량이 다 크니까 3.5톤이 낑낑대고 될 거를, 그러니까는 5톤 단발이 뽑으신 분들은 자기가 일머리를 아시는 분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대부분. 가끔 보여요, 보이기는. 오래 하신 분들이 뽑는단 말이에요. 좁은 데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큰 차가 싫어서. 저도 큰 차 굉장히 싫어요. 길어서 어디 댕기기도 조금 그렇고, 그죠? 보통 큰 차까지 가신 분들은 다 작은 차 하고 싶어 하세요. 저도 작은 차, 큰 차까지 다 해보니까 작은 차 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는 방법은 아니까 그 방법대로 큰 차로 다시 좀 이 1톤 밑으로는 조금 짜증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을 들으실 분들은 보실 거고, 자기 생각이 확고하신 분들은 초보분들한테 얘기 많이 드리는 거예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못 버티시는 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 화물 진입하셔가지고. 좀 전에 24시랑 통화를 해봤는데 4.5톤들이 무거워서 안 실는 거는 4.5톤 5톤 방에 1분 있으면은 넘어간대요. 그러다가 무거워서 안 실는 거거든요. 3.5톤이 개근다이를 안 지나가니까 2.5톤 3.5톤은 그냥 승용차 라인으로 지나가니까 엄청 때려 싣고 댕기세요. 5톤 6톤은 그냥 싣고 댕기세요. 바퀴가 통째로 빠지는 분도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한테가 엄청나게 짜부돼서 가는 거를 많이 봐요. 힘들잖아요. 하루 이틀 하고 일할 거 말 것도 아니고, 한 달 하다가 이거 접을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힘들게 댕기시는 거예요. 근데 5톤차는 짧은 차는 없죠.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 그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렇게 짧게 해가지고 타고 댕기시면 돼요.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실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지실 거예요. 그런다고 과도하게 빚을 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바꿔오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꾸 돈을 벌자고 하는 짓을 자꾸 할부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저보다 많이 형님들은 이쪽에서 몇 계시는데 그냥 퇴직금으로 할부 없이 딱 8톤 차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 몇 분 계시고요. 근데 그 형님도 이제 나보다 한참 많은데, 근데 그 형님은 물공장으로 자꾸 들어오시거든요. 백하게 물공장은 29.5톤이 아니고 9.8톤이 아니고 8톤 이상 안 실어줘요. 백하게는 화물연대가 있어서 거기는 무게를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게를 배제를 더 실으면은 운송료가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저도 백항물만 실었어요. 25톤 할 때는 거의 백항물만. 톤 몇백 차이인데 그게 또 어마무시 18톤 차들은 많이 차이가 나요. 25톤은 좀 영향이 벗어나죠. 조금 더 실른다고 크게 영향이 없어요. 25톤 차는 한번 해보려고 전화로 이제 화물연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쉽게 가입은 안 되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떴다방들은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포기했던 기억이 있고요. 한 4년 전, 4, 5년 됐는데 그때 포기했던 기억이 있고, 포천물은 9톤 500, 19톤 똑같이 18바트 실었을 때 무게가 그렇게 나가고, 하게 롯데칠성 그쪽 물은 괜찮아요. 톤수 제 톤수에 맞게 실어줘요. 근데 그 공장에도 가봐도요, 오래되신 분들도 하시는데 18톤 차에다가 잘 안 실으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25톤 차에 오래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 경험으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잘 안 실으려고. 고정차들은 저 없어 싣고 된게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져요. 제가 요분 앞에 있는 분 한번 비교시켜드릴게요. 옆에 요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서 있어요. 저녁에 택배만 왔다 갔다 두 趟만 하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9m 70인가? 네, 노부스 9m 70인가 80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노부스는 고상으로 나오죠, 앞바퀴가. 그 뒷바퀴는 저상이에요. 그래서 좀 긴데 택배에서 이제 9m 81톤으로 인정해서 택배만 하시고요. 요 뒤에도 한 대 있는데 요분도 5돈 축차인데야 좀 길어요. 1m 옆으로. 저분도 지금 좀 전에 들어오셨는데 택배만 하세요. 택배만. 저녁에 택배만. 아침에 운송료가 완전히 칼질 천국이죠. 개판입니다, 진짜 운송료가. 그래 이렇게 개판인데 무슨 새 차를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분이랑 저기 아까 전에 오던 차 제가 8m 60짜리 저분들은 할부가 끝난 차들이에요. 근데 차를 안 바꾸세요. 바꿀 수가 없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시멘트 차인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일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자주 들어와 계세요. 그 정도로 오래 쉬진 않으셨는데 하루에 1000km씩 여기서 빈차로 단양 갔다가 단양에서 다시 양주에 내려놓고 다시 빈차로 250km 단양까지 가셔가지고 시멘트 싣고 다시 돌아오세요. 키로 해가지고 기름값에다가 막 소모품 비용에다가 그러니까 뭐 이 고정일에 저는 메리트를 잘 못 느끼겠는데요. 하여튼 저거는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해야 되는 짐이고요. 저분도 화물연대 이제 시멘트 쪽에 이제 관련돼서 같이 가입돼. 영국 BCD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BCT 연합이라 그래가지고 시멘트에 가입돼서 일을 하니까는 어느 정도 기름값은 보조받고 댕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고 나서 이 형님 같은 경우 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조금 기름값 좀 보조받는 거 그게 좀 없어져가지고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 로젠택배 제가 잠깐 3달, 2달 정도 고정했었는데 거기 가면은 다 제 차랑 똑같은 차들만 쌍둥이 차들, 제 차랑 똑같은 차들만 80대 차는 그 로젠이나 뭐 이렇게 택배사들 쪽에서 뭐 다 보면은 만약에 고장이 나도 새벽에도 고쳐줘요. 출동 서비스가 새벽에도 택배 근방에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우차죠. 차, 투입차, 온갖 차들은 출장을 할 수가 없어요. 부품을 사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가여서. 이 비싸니까는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출장하시는 분들도. 밤에만 일하시는 출장분들이 별도로 있어요. 택배 근방에는. 근데 현대차만 된다는 거죠. 부품을 수급이. 왜냐면 대우차는 똑같은 건데 부품이 틀려요. 연식마다 뭐 틀리게 나가고 종류가 많아서 뭘 시키면 다른 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다른 게 오면은 또 그거 구하러 갔다가 다시 오고 막 이러면은 반나절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막 하여튼간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제가 그러던 거를 해보고 이제 현대는 오래됐죠. 부품 수급이 좀 많이 힘들다. 현대차는 어떻게 해서든 금방 와서 다 처리해 주더라고. 이게 장단점이에요. 물론 부품은 대우차 부품이 더 쌉니다. 새 차건 중고차건 마찬가지예요. 구하기 힘든 건 똑같아요. 새벽에서 새 차도 문제 생겨가지고 출발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전자식 차들의 좀 단점이죠. 좋긴 좋은데 단점이 좀 있다. 전자식 차들은. 그런 얘기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짐 못 잡고 있어요. 짐이 있긴 있는데 오늘 명절 끝나고 진짜 운송료가 손가락이 안 가네요. 손가락이 안 가요. 움직여 봐야 되는데 이게 야상이나 하나 실어놔야 돼. 좀 먹고 움직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점심 전에 하나 실어야 되는데, 그리고 야상을 이천 쪽으로나 조금 거리 있는
경기도권에서 이쪽으로 움직여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관내발을 아직 못 움직이고 있어요. 10시 20분에 나오긴 했는데 11시 좀 넘었어요. 그냥 나는 대로 그냥 얘기해 볼게요. 질문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한 발에 참 많아요. 8바레트, 9바레트, 7개 이런 건 제가 아예 양주 남면에서 포천, 내촌 원사발에 7 11만원이고요. 그 양주에서 남양주 진건 11발에 11만원. 더 많이 싣고 가는데 돈을 또 적게 주네요.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맨 택배밖에 없어요. 에서 이천 갔다가 다시 부천 갔다가 파주 오는데 45만원. 주 5일 고정 차량 구합니다. 네. 택배 고정 일을 구하는 거네요. 밤새도록 일하라는 거죠. 밤새도록 일해서 그냥 이 정도만 딱 하면은 제가 대충 볼까요? 파주에서 이천까지 가면 한 140km 나올 거고요. 부천, 그 다음에 이천에서 부천까지 직선거리로 이렇게 쭉 가면 한 80km, 9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90km, 100km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부천에서 다시 파주 탄현까지 오면은 한 300km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300km. 기름값이 15만원 정도 나오겠죠. 15만원.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 볼게요. 15만원에 톨비 마음 나오겠죠. 16만원. 16만원. 40. 자, 30이 좀 안 남네. 밤새 일해도 좀 안 남아요. 대충 예상하는 금액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38만원, 8만원, 7만원 남겠네요. 밤새고 해도. 그쵸? 파주에서 이천 갔다가 부평 갔다가 부천이네요. 그 오정 차량. 그리고 20. 네. 28만원. 이제 차 사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겠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또 2탕씩 하고 그래야지 할부금 내고 그다음 집에다가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어쨌든 결론은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만 하게 되더라. 하나만. 고정으로 택배만 타시든가 아침에 고정거래처만 댕기시든가. 떴다방들은 좀 틀리죠. 택배 편도만 타거나 선배차라 그러죠. 선배차 편도만 타거나 왕복을 안 하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잠잘 시간도 없고. 그냥 편도만 타시거나 편도 타고 아침에 2탕만 하시거나 3탕. 택배 편도 선배차 하나, 그 다음에 일반 짐 2개, 이렇게 3탕만 하는데 세차 하면은 3탕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배 왕복하고 뭐 택배 세탕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하고. 근데 이게 운송료가 작아서 안 맞는 거예요. 할부를 낼 수 없는 건데 계산을 안 해보시고 매출만 보시고 계산을 때리시고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이 많이 고달파질 수 있다. 만약에 제가 애들 다 키워놓고 혼자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좀 택배 안 할 것 같은가. 개개인 따라서 뭔가를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아셔야 돼요. 새 차 사셔가지고 할부 찍으려면 힘들어서 못 버티세요. 잠을 이길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진짜 누우면 자시는 분들 있어. 그냥 딱 누우면 바로 자시는 분들. 진짜 그런 분들은 체질인가 봐. 그냥 누우면 자요. 정말 잘 만든 분들이요. 좀 위험하죠. 맨날 그렇게 택배 짐 싣다 보면 택배가 막 좌우로 막 차가 움직여서 저는 못 자겠더라고. 짐을 딱 내려놓으면 쿵쿵쿵 층간소음 쿵쿵쿵쿵 잘 수고 좀비처럼 그냥 걸어댕겨. 이렇게 운동한다고, 다리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택배 거기를 한 바퀴 삥 돌거나 막 그렇게 많이 해요. 좀 피곤하고 잠 못 자고. 거기가 체질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그런 거. 오늘은 만만치 않아요. 오후에 식사하고 오후에나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제가 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거의 다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요. 일가중 인천항에서 화도 20톤 29만원 칼송금. 그냥 자세하게 안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 형님 같은 경우는
2001년식 대우차. 이 형님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땡겨서 보여드리면 좀 그래요. 이 형님 같은 경우 2001년식 현대차. 예, 이 형 같은 경우는 2006년식 현대차. 이 형님도 2003년식 현대차. 똑같은 이 형도 2000 대우차. 이분도 2009년식 현대차. 현대차 옛날 차. 자, 이분도 대우차인데 옛날 차. 엑시언트. 예. 현대차, 대우차. 현대차. 이 볼보가 안 돼 껴있네요. 예. 이거 오돈차 같은데 여기 들어와 있지. 예. 그 다음에 현대차, 대우차.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앞방을 1억을 넣었어요. 그 전에 모았던 돈으로 앞방을 1억을 넣고 저보다 몇 살 안 어려요. 그 다음에 이분도 대우차. 이 형님은 얼마 전에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볼보로 뽑으셨어요. 차는 안 보이는데 25톤으로 뽑으셨어요. 앞방을 넣고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 거의 다 중복되는 분이고, 이분도 엑시언트 새거 사가지고 들어오셨나봐요. 여기는 거의 과적을 할 수가 없는 방이죠. 뭐 없어요. 그냥 철원에서 파주에서 적성 18만원 이런 거 다 막 무게가 6톤 7톤 막 가벼운 거 위주로 다 띄우시는 분들이에요. 톤수 여기 중량 7톤인데 원쓰리 이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건전한 방이죠. 건전하다고 말까, 건전하다고 표현할게요. 그냥 이게 다 보면은 차들을 안 바꾸세요. 바꿀 수가 없는 형편이 맞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못 바꾸니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고차로 하다가 돈을 벌어서 새 차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방에는 11톤부터 해서 25톤 차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결론은 안 한다는 거예요. 무게짐을. 그리고 여기다가 18P 18바리트 14톤 13톤 이렇게 무거운 짐이 거의 띄우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차 김포 송마리 시운 정왕동 2톤 17만원 바로 상차 이렇게 가벼운 거 위주로 많이 띄우지, 무게가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운송료가 확 늘어나요. 가평에서 대구 8.5톤 가구 수작업 손댈 거 없음 42만원 했을 때 운송료가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자, 철원에서 평택포송 과자 이게 한 3톤 나갈라 35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좀 멀어서 안 가는 편인데 이렇게만. 근데 여기서 양주에서 평택 22만원, 여기랑 왜 운송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방 얘기 드렸는데 평택까지 얼마 나왔다고. 근데 철원이 좀 멀긴 하죠. 철원에서 가는 거랑 양주에서 가는 거랑 차이가 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죠. 그래도 가까이 있어야 잡는 거지, 철원까지 빈차로 여기서 60km 70km 가진 않아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운송료 너무 적어서 차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오래되신 분들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와이프분이랑 둘이 맞벌인데 아기가 없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볼. 근데 계산을 제가 이렇게 맨날 하잖아요. 오늘 얼마 벌었는지. 그랬을 때 30만원 꼴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11에서 600 차 안 망가졌을 때 얘기해요. 며칠 일했을 때, 요즘 주월 근무도 많아지고 이랬을 때 한 4일 5일 했을 때 700 이렇게 버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차를 하시더라도 그 정도는 버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이 크게 더 벌리진 않는 구조고요.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 정도 선이에요. 선 범위 내에서 그 돈을 모아서 앞방을 넣고 산다던가
이랬을 때 가능하지, 처음부터 새 차 사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진입해서 돈이 많이 벌릴 거라는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고상으로 조금 차를 볼보를 좋은 걸 뽑으셔가 타고, 야 할부 붙고 뭐 하긴 좀 힘들겠다. 근데 그분은 혼자잖아요. 총각이잖아요. 혼자서. 예. 아 되죠. 됩니다. 그런 분들은 돼요. 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시면은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화물일이라는 게 그게 돈이 크게 벌리지는 않아요. 힘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고 현실적인 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저러나 하루에 버는 돈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과적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수리비만 더 나올 뿐이에요. 맨날 하는 소리인데, 그나저나 짐이 12시 지금 12시 다 돼가는데 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조금씩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네, 요번 차 있네요. 이런 거 분명히 무게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280마력에 도선인데 타이어가, 이런 차 여기다가 이렇게 짧은 차 있잖아요. 짧은 차에다가 윙을 올려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m 좀 넘거든요. 네,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3.5톤 저렇게 옆으로 폭이, 여기 앞에 차들이 다 있네. 그냥 앞에 머리도 안 보이는 차 있잖아요. 네. 바퀴가 안 보이죠? 이런 차들 말고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차 하시는 거보다 저거 5.5m 잘라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탑은 스윙이네요. 탑쇼바는 수프링이네요. 뭐 개조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개조해서 타고 다니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3.5톤으로 저렇게 타고 다니면은 무게짐 실었을 때 차들이 많이 망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차를 넉넉하게 타고 다니셔라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한번 요거는 5m 조금 넘으시는가 봐요. 요리 하신 분들은 자기가 이게 무작정 길고 무작정 큰 차 10m 20짜리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버는 개념이 자기 용도에 맞게 타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용도에 맞게 무조건 10m 20 뽑아가지고 다 실어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다들 그렇게 길게 뽑아서 조그만 집은 조그만 차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다 짐에 맞게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그냥 무조건 5톤 축이에요. 초보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5톤 축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5톤 축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너에서 막 다 긁어먹고 윙 긁어먹고 차 다 긁어먹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고 내고. 제가 지금 계속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용도에 맞게. 저기 하시는 분들은 왜 다 5톤 단발만 뽑아서 다니실까요? 저것도 길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너무 5톤 축으로 치우쳐가지고 지금 잠깐 지나가면서도 차가 저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3.5톤부터 해서 짐을 많이 실는다고 운송료를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초보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더 많이 실으면은 돈을 엄청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모던 아까 전에 단발이 제가 어플 잠깐 보여드렸는데 8바레트, 7바레트, 6바레트 이렇게 실어도 운송료는 별 차이 없어요. 저 앞에 단발이 또 지나가는데요. 5톤 단발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영상은 못 찍었네요. 앞에도 카고도 단발이네요. 그래도 이것도 단발이죠. 전차. 윙바디도 금방 단발이 지나갔는데요. 가벼운 것만 싣고 다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다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공차도 이렇게 다 버는 거는 비슷합니다. 다들. 요분도 단발이네. 요분도 단발이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일들이 단발이 엄청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밥 먹으러 가면서 지금 요만큼 찍은 거예요. 제가 편집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면서 단발이 지금 다 찍은 거예요. 몇 대 못 찍었죠. 아까 좀 2대 정도 못 찍었는데, 영상이 없는 차들, 이런 차들이 많아요. 결론은 초보분들이 자기 용도에 맞는 짐을 선택을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싹 다 실어버리겠다. 그러면은 10m 20 뽑을 것 같으면은 큰 차 뽑으셔라. 큰 차 뽑으셔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하게 하셔봐야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과적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일을 접하시게 되면은 다들 축차로 해서 다 뽑으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초보분들 진입하시는 분들 다 여기 5톤짜리 단발이.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지금 한 6대 7대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냥 대충 영상에는 못 담아도 보이시죠? 아니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 드릴게요. 5톤 축차한다고 하시면 그냥 10m 최근에 제가 제 거 유튜브 올리다 보니까 관련 영상으로 해서 건마키씨 거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그분 18톤으로 바꾸셨던데요. 뭔가 보였으니까 18톤으로 바꾸시지 않으셨을까요? 가적을 안 하겠다고. 그분도 화물차 접은 줄 알고 그 영상을 안 봤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보고 그랬는데, 제 거 만지다 보니까는 그분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벤츠로 뽑으셨어요. 18톤 21톤 등록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영상을 하나 봤더니 차가 바뀌었더라고요. 벤츠로 18톤 뽑으셨어요. 왜 뽑았을까요? 그렇게 노돈 추가하시는 분. 과적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예상입니다. 예상. 거기 10m 20짜리 뽑으면은 18톤으로 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길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 짧은 차로 하시고 싶으면 그냥 짧은 차로 하시면 되고요. 축이 있으면 좋겠죠. 저는 25톤 할 때도 15톤, 14톤만 넘어가면은 14톤 넘어가면은 13톤, 14톤 넘어가면 축을 내리고 댕겼어요. 왜냐면은 브레이크를 똑같이 먹으라고. 엄청 가벼워요. 축을 내리면. 축은 또 안 돼요. 아니 25톤으로 가볍게 싣고 댕기시면 중축을 뽑으셔야 돼요. 현대 거 정상으로 중축을 뽑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25톤 10m 20짜리 중축이 좋은 이유가, 후축은 회전할 때마다 바퀴가 옆에서 봤을 때 3, 4축이 뒤틀리죠. 5축까지 내려가요. 후축 같은 경우 5축까지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내리면 어떻게 되죠? 확 뒤틀려 버려요. 그냥 뒤틀려 버려요. 이게 타이어가 막 찌그러져 버려요. 90도로 회전하면. 그럴 때마다 축을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상당히 귀찮고, 축이 핀이 휘어버리면, 뒤틀려서 휘어버리면 그리스가 안 들어가요. 그럼 또 정비센터 가야 돼요. 엄청나게 귀찮아요. 회전축을 못 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중축 25톤 가지고 있는 게 다 중축이에요. 중축을 틀면 트는 대로, 가볍게 실어도 틀면 트는 대로 얘는 회전이 돼요. 후진할 때만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싣고 다니니까 이게 안 망가지죠. 기껏 해야 뭐 6톤 5톤 이렇게 4톤 이렇게 눌러 댕기는 거니까 뭐 거의 부하가 없죠. 그 다음에 같이 내리고 댕기면 그 뒷 타이어 앞 타이어들이 수명이 오래 가요. 같이 오래 가요. 가볍게 실었다고 들고 댕기면 이제 거기도 장단점이 또 있어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오르막이 고속도로에서 쭉 오르막길 올라간다. 그럼 그것도 귀찮은 부분이, 축을 들어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긴 오르막길 올라갈 때 고속도로에서. 왜냐면 눌려가지고 연비의 영향이 조금 있어서 눌러서 들어버려요. 그리고 오르막길 올라가서 오르막에서 다시 축을 내려요. 중축은, 회전축은 다시 내려요. 다시 내리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4개에서 5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널널하게 빈 차로 가는 거죠. 10몇 톤을 실었을 때 25톤으로는. 근데 후축이 정말 짜증나거든요. 너무 귀찮아요. 회전할 때마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너무 짜증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안 들 때도 있어요. 그 우측 차들은 제가 그 카고 실었을 때 그 카고 차에 보면 사진 제가 올려놓은 거 보면은 그 후축 차인데 그때 막 25톤 차에다가 25톤씩 싣고 다닐 때인데 후축이 자꾸 부러져요. 예. 무거워서. 그래서 10m짜리를 9m, 8m 60으로 줄인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9m 50으로 줄인 게 아니고 8m 60으로 줄인 거예요. 차를 8m 25톤 차를 8m 60으로 줄여가지고 타고 댕긴 거예요. 축이 계속 부러져 많이 안 시켰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많이 안 시켰다고 또 차를 줄여버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말썽을 안 부리더라고요. 뒤에가 길었거든요. 제 영상 쭉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상 제가 사진 올려놓은 거 원래 축구에 짧은 거였으니까 줄여버린 거죠. 네. 8m 60인가 50으로 줄였어요.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한 거죠. 뒤에가 휘어버리니까. 근데 모든 축차들은 어떻게 되죠? 모든 차를 사시더라도요, 고상차를 사시는 게 좀 현명해요. 고상 브레이크 용량이 빵빵한,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시고 살 집처럼 나랑 함께할 그런 차를 금전적으로 정말 많이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맞다는 거죠. 한마디로 안 맞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의도를 전달하는 게 좀 힘든데, 의도는 아시겠죠? 그거를 10m 이하리 뽑을 거면 원쓰리를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요,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정보를 정보라고 생각하시지, 지짐 없어가지고 헛소리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짤때겸소리 하네 막 이런 소리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해보고 얘기 드리는 거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꾸준하게 제가 해봤던 거, 경험해봤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공유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믿으실 분들은 믿으시고요, 안 믿을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잠깐 흡사를 하러 왔는데요, 적당하게 싣고 왔네요. 많아 보였는데 단수가 낮네요. 저렇게 찍어볼까요? 타이어 괜찮죠? 괜찮죠? 3.5T다가 비료 5발이 튼데 괜찮잖아요. 낮잖아요. 짐이 위에 짐이 낮잖아요. 원래 이만큼 높아야 되는데. 잘 싣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싣고 다녀요. 제가 누누이 영상을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꾸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건데, 이상하게 하는 개념보다는 잘못하고 계신다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분들 3.5톤 짐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무거우니까는 4톤 5톤 단발이 뽑으셔가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승차감도 안 좋고 무겁고, 그러니까는 5톤 차로 짧게 뽑아가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5톤 축차 10m 20은 안 어울린다고요. 거기 돈 버는 조건에 해당이 크게 안 돼요. 그리고 올해도 못하세요. 왜 올해 못하냐,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못하실 거예요. 본인이 14톤 차 뽑으라는 얘긴가요? 이런 말도 할 법한데 14톤 차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무거우면 울려요. 14톤 넘어가면 울려요. 조금만 넘어가도 울려요. 14톤 차도 14톤 실으면. 그래서 안 실어요. 14톤 차도 14톤이라 그러면. 그냥 안 실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욕심이, 처음에 5톤 주차 새 차로 들어오신 분들 욕심이 이제 끝도 없죠. 어떻게 해서든 매출은 올려야 되니까 짐 안 가리고 막 싣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재산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제살 깎아먹기가 맞는 표현 같아요. 제살 깎아먹기. 하여튼간 하시다가 18톤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올라가고,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루 이틀 막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택배 타고 월요일 화요일 하고 수요일날 아예 쉬어버리세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오후에 나와서 또 택배 타고, 이게 패턴이 없어지는 거예요. 패턴이 일할 수 있는 패턴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직업도 아닌데 자꾸 광고성 매출 뭐 찍었어요, 뭐 얼마 찍었어요, 막 이렇게 자꾸 광고를 하고, 허위 광고를 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10m 20짜리 5톤 차 물류회사에서 10m 20짜리 사오면은 뭐 매출 얼마 찍을 수 있게 해줄게요, 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는 분이랑 뭐 얘기 좀 하다가 놀다가, 요거 오늘 상차해서 내일 이천 가는 건데, 요거 하나 싣고 퇴근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